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오늘의 종목은 로봇 산업의 구동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핵심주입니다. 그동안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초정밀 감속기와 베어링, 이 핵심 부품을 국내 기술로 직접 개발하고 양산 체계를 만들어 온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베어링 공급 계약을 수주하면서 극한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도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회사는 정밀 감속기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용 감속기와 구동 모듈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로봇 산업이 커질수록 반드시 수요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동부 쪽에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정밀 구동 기술은 로봇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래 모빌리티와 전동화 플랫폼으로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즉, 반도체 장비에서 로봇, 전동 모빌리티로 이어지는 산업 전반의 핵심 부품 라인에 모두 걸쳐 있는 기업입니다. 아직 시장에서는 이 회사를 테마로만 보는 경우가 많지만 구조적으로 보면은 기술 기반이 탄탄한 정밀 부품 기업입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바로 SBB테크입니다. 최근 CES 2026에서 SBB테크가 세계 최대 IT, 전자, 전시회인 CES 2026에 참가해 자사의 초정밀 구동 기술력을 글로벌 무대에서 직접 입증했습니다. CES는 전 세계 기술 트렌드를 한 해 앞서 보여주는 자리인데, SBB테크는 휴머노이드 MAX 얼라이언스 공동관 일원으로 참가해 핵심 부품인 하모닉 감속기, 소형 액추에이터, 조향 편심 구동기 등을 전시했습니다. 전시된 부품들은 실제 로봇 및 자동화 장비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구현돼 정밀 제어 성능과 반복 동작 안정성을 필요로 하는 차세대 로봇 플랫폼에서도 기술적 경쟁력이 있음을 현장에서 직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CES를 통해 글로벌 완성 로봇 제조사와 부품 바이어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력을 공개한 것은 국내 정밀 구동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SBB테크는 일본 등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정밀 감속기와 세라믹 베어링을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 양산한 기업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제조업과 장비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해 온 회사입니다. 정밀 감속기와 베어링은 단순한 소모성 부품이 아닙니다. 회전 정밀도, 반복 오차, 내구성이 장비 전체 성능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입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 로봇, 자동화 설비처럼 미세한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산업에서는 이 부품 하나 때문에 장비 전체를 일본산으로 맞춰야 했던 구조가 오랫동안 유지돼 왔습니다. SBB테크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일본 기업들이 독점해 오던 초정밀 감속기와 세라믹 베어링 영역에 정면으로 도전했고, 단순 복제가 아니라 자체, 설계 자체, 공정 자체, 품질 기준을 구축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정밀 부품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설계, 시제품, 테스트, 불량 수정, 재설계,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해야 하고 실제 양산 단계에서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는 게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SBB테크는 이 난이도 높은 과정을 통과해 쓸 수 있는 국산 부품이 아니라 대체 가능한 국산 부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말은 곧 국내 장비 업체들이 일본산 부품 없이도 제품을 설계하고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세라믹 베어링은 고속 회전, 고온, 고진공 환경에서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어 반도체 장비와 정밀 자동화 설비에서 필수적인 부품인데, 이 영역까지 국산화했다는 점은 기술적 진입 장벽을 넘어섰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SBB테크는 단순히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정밀 부품 시장에서 실제로 대체 가능한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입니다. 이 기반 위에서 반도체 장비, 로봇, 미래 모빌리티로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최근 SBB테크는 TSMC 장비에 적용되는 베어링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매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반도체 공정 장비는 산업 전반에서 가장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영역입니다.
웨이퍼 이송, 노광, 식각, 검사 공정까지 모든 과정이 나눠 단위의 오차 허용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부품이 바로 초정밀 베어링입니다. 회전 시 미세한 흔들림이나 마찰 변화만 있어도 공정 불량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용 베어링은 사실상 글로벌 최상위 기술 기업들만 접근 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동안 이 시장은 일본, 일부 유럽 기업들이 거의 독점에 가까운 구조를 형성해왔고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 매우 어려운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SBB테크가 이 반도체 장비 시장, 그 중에서도 TSMC 장비에 들어가는 베어링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기술 검증 단계를 이미 통과했다는 의미입니다. TSMC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고 부품을 채택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수율, 안정성, 장기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단 한 개의 부품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이번 계약은 테스트용 납품이 아니라 글로벌 최고 수준의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부품으로 인정받았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반도체 장비용 부품은 한번 채택되면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공급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장비 증설, 공정 업그레이드, 유지 보수까지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합니다. 이 말은 곧 SBB테크가 단발성 매출이 아니라 안정적인 고부가가치 매출 라인에 진입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SBB테크의 기술 구조입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장비용 베어링을 통해 극한의 정밀도와 내구성을 먼저 검증받았고 이 기술을 다시 로봇, 자동화, 모빌리티, 구동 부품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 난이도가 가장 높은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먼저 인정받고 그 기술을 다른 산업으로 내려쓰는 구조입니다. 이건 기술 기업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성장 경로입니다. 정리하면은 이번 TSMC 장비용 베어링 공급 계약은 단순한 금액 규모보다 SBB테크가 글로벌 반도체 핵심 부품 시장에 실질적으로 진입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고 이후 로봇과 미래 산업 확장의 신뢰도를 함께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BB테크는 기존 정밀 감속기 기술을 기반으로 로봇 산업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구동 모듈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로봇용 드라이브 모듈, 에어비 감속기, 하모닉 감속기, 그리고 AMR 액추에이터까지 로봇 구동부의 핵심 부품 라인업을 단계적으로 구축해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로봇 산업에서 가장 높은 기술 장벽이 바로 구동부이기 때문입니다. 로봇의 정밀한 움직임, 반복 동작의 안정성, 하중을 견디는 내구성은 모두 감속기와 액추에이터 성능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프트웨어나 AI는 발전 속도가 빠르지만 하드웨어 구동부는 한 번의 오차가 곧바로 품질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훨씬 높습니다. 특히 하모닉 감속기와 RB 감속기는 산업용 로봇과 협업 로봇에서 사실상 표준 부품으로 사용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동안 이 시장 역시 일본 업체들이 강한 지배력을 갖고 있었는데 SBB테크는 이 영역에서 국산 대체가 가능한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여기에 더해 단순히 감속기만 공급하는 구조가 아니라 모터 제어와 결합된 드라이브 모듈과 AMR 액추에이터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 이 회사의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즉 부품 하나만 납품하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 제조사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동 유닛 단위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구조로 포지션을 넓히고 있는 겁니다. 이 구조는 산업용 로봇뿐 아니라 협업 로봇, 물류 로봇, 서비스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로봇 분야 전반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SBB테크는 이미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초정밀 기술을 검증받은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곧 로봇 구동부에서도 정밀도와 내구성 측면에서 신뢰 가능한 기술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SBB테크는 로봇 산업에서 단기 테마로 움직이는 기업이 아니라 구동부라는 가장 본질적인 영역에서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이 기술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바로 다음에서 미래 모빌리티 영역으로 이어집니다. SBB테크의 정밀 구동 기술은 반도체 장비와 로봇에만 머무르지 않고 미래 모빌리티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대차 그룹의 차세대 모빌리티 플랫폼인 몹ED에 적용되는 정밀 조향가 편심 구동기 개발 협력에 참여하면서 로봇과 모빌리티의 경계에 있는 기술 영역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모비에드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불규칙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차세대 지능형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사실상 로봇 기술과 모빌리티 기술이 결합된 구조입니다. 이런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정밀 구동 기술입니다. 바퀴의 회전, 조향 각도, 하중 분산, 균형 제어까지 모든 움직임이 미세한 오차 없이 실시간으로 제어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SBB테크가 담당한 정밀 조향기 편심 구동기는 이러한 복합적인 움직임을 구현하는 핵심 부품으로 단순한 구동이 아니라 정밀 제어와 반복 안정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기술이 기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강한 영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래 모빌리티는 엔진이나 차체 중심의 기술이 아니라 로봇과 동일한 관점의 구동 제어 기술이 핵심이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SBB테크의 정밀 감속기 입깁 베어링 기술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즉, 반도체 장비에서 검증된 초정밀 베어링 기술, 로봇에서 활용되는 감속기와 구동 모듈 기술이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그대로 확장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한 협력 참여가 아니라 SBB테크의 기술 포지션이 부품 공급자에서 미래 이동 기술의 핵심 파트너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런 모빌리티 플랫폼은 초기에는 연구 개발 단계로 보일 수 있지만 향후에는 물류 로봇, 서비스 로봇, 스마트 시티, 인프라 등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결국 SBB테크는 정밀 구동이라는 하나의 기술 축을 중심으로 반도체, 로봇, 모빌리티를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완성될수록 특정 산업 사이클에 의존하지 않는 멀티 산업 수혜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의미가 큰 포인트입니다. SBB테크는 반도체 장비와 산업용 로봇에 국한되지 않고 정밀 구동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 전반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현재 이 회사의 기술은 자동화 설비, 제조 라인의 DC 모션 제어, 미래 전동 모빌리티, 핵심 구동 부품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SBB테크가 특정 산업의 사이클에만 의존하는 기업이 아니라 여러 산업의 공통 분모인 정밀 구동이라는 구조 안에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회사는 초정밀 감속기 베어링 국산화를 통해 기술 기반을 만들었고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정밀도를 요구받으며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로봇 감속기와 구동 모듈로 확장했고 이제는 미래 모빌리티와 전동화 영역까지 하나의 기술 축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중요한 건 SBB테크가 단순히 로봇 관련주나 반도체 부품주로 묶일 기업이 아니라 산업 구조 변화의 중심에 있는 정밀 부품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시장은 아직 이 회사를 개별 테마 단위로만 바라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반도체, 로봇, 자동화, 모빌리티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단순히 한 종목의 주가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시장 구조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흐름을 점검하고 각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소통 공간을 하나 열어두었습니다. 영상 하단 댓글을 보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 링크가 있습니다. 이 공간은 특정 종목을 무작정 추천하거나 단기 매매를 유도하는 곳이 아닙니다. 영상에서 다룬 종목을 예로 삼아 반도체, 로봇, AI 등 주요 산업 전반에서 왜 기업들이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술과 어떤 기업들이 산업 구조 안으로 편입되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공간입니다.
개별 종목의 단기 성과보다 이 기업이 현재 산업 구조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구조 변화가 이어질 경우 어떤 위치에 서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간단한 폼만 작성하시면 되고, 이번에도 100명 선착순으로만 진행합니다. 인원을 제한하는 이유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정보의 정확도와 정리 깊이가 떨어지고 결국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공간은 속도보다 정리를, 의견보다 구조를 우선으로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께는 오늘 영상에서 다룬 종목을 포함해 해당 산업을 관통하는 핵심 구조와 흐름을 기준으로 팍프로 관점에서 정리한 자료를 무료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왜 최근 들어 이런 기업들이 조용히 언급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어떤 자리에 서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단편적인 정보가 아닌 구조 중심으로 함께 설명드릴 생각입니다. 투자는 언제나 각자의 판단이지만 그 판단에 필요한 구조를 조금 더 명확히 보는데 이 공간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공간은 단기 수익을 약속하거나 과장된 기대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아직 시장이 충분히 반응하지 않은 구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우린 PTS처럼 아직 이름보다 구조가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 이 흐름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조용히 들어오셔서 차분하게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쉽게 믿기 어렵다면 굳이 들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미 참여하신 분들은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제가 그동안 올렸던 영상들, 최근 포메타를 기준으로 DIC, WSI, 제형 솔루텍까지 하나씩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 걸 직접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종목을 먼저 맞췄다는 게 아니라 구조를 먼저 이야기했고 그 구조 위에서 시장이 움직였다는 것을요. 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단순히 종목 하나가 아니라 왜 이 기업이 이 시점에 거론되는지, 어떤 산업 흐름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가지고 가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만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조용히 들어오셔서 이 흐름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시점 공략주와 장시작 전 관심 종목은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